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겠죠. 오늘은 최저 1도에서 최고 기온 17도까지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따스함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우는 RSI 지수의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 비트코인 RSI 지수 반등 시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켓 분석가 플랜 B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RSI 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최고가 대비 25% 낮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RSI는 자산의 과매수 혹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 영역이다, 30 미만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코인 마켓캡의 비트코인 차트와 RSI 지수 차트를 같이 가져와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RSI 지수의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RSI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현재 RSI 지수는 약 60 정도로 과매수 구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플랜 B의 분석과 더불어서 한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의 경우는 강세 신호가 출현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GMMA 강세 신호 출현, 상승 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 델파이 디지털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 대 USD, 비트파이넥스 일봉 차트 기준으로 추세 반전 및 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구피 다중 이동평균 지표의 강세 크로스 오버가 발생을 했다. 이는 상승 신호로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힘이 실릴 수 있다 보도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 델파이 디지털 소속 애널리스트는 지난번 GMMA 강세 크로스오버가 발생한 시점은 2021년 저점과 2021년 4월 고점 구간이다. 해당 신호 출현 후에 모두 수개월간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졌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GMMA의 경우는 호주 트레이더 데릴 구피가 처음 개발한 지표로 두 개의 지수 이동평균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뭐 어쩌라는 말인가 라고 이제 들릴 수 있는데 한번 관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하얀색 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게 되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압축이 되지 않은 채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얀색의 장기 이동 평균선에 침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제 또 다른 확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압축이 된 상태로 하얀색의 장기 이동 평균선에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상황인 것이죠. 이 빨간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압축이 된 상태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침투하였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승하였다. 뭐 이제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크로스오버가 발생한 시점 상승 궤도를 타는 상황에서는 하락을 하였으며 하락 추세에 있던 때에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 크로스오버는 단 3번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이 4번째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미국 시간으로 4월 4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4월 5일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단기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다음 주 디파이 CBDC 컨퍼런스 진행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BIS의 경우는 오는 4일 스위스 바젤 본부에서 디파이와 CBDC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디파이 시장 분석, 디파이 트렌드, 결제 자산으로의 스테이블 코인,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는 BIS 위원장, 스위스 중앙은행장, 폴리곤 디파이 리서치 총괄과 센트레 CEO 등이 이제 참여한다고 하네요.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번 컨퍼런스의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BIS가 이 CBDC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 간의 국제거래에 CBDC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BIS 주도의 이제 CBDC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던바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 관해서는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론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BIS의 경우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IMF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난 3월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미치는 영향과 기회 그리고 리스크, 환경적인 요인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무시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히 이 컨퍼런스 이후에 토론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전쟁 속에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이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 회피에 이미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재무부에서 아예 러시아 자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러시아 내 자체 암호화폐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이 전 세계의 러시아 경제 및 암호화폐 관련 제재가 심해짐에 따라 러시아 내 디지털 자산을 위한 자체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러시아 국적의 유저 접근을 막음에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제 러시아인들이 법정화폐로 환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소식은 이제 러시아가 대놓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우리는 암호화폐로 너네들이 압박하는 것을 회피할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이죠. 얼마 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의 경우는 개인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 금지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규제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러시아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규제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규제적으로 완비된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날이 이번 연도 안에 우리 두 눈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미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아마 이제 스파크 토큰 그리고 송버드 토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곳이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7월 4일 플레어 네트워크가 정식 출범한다는 것인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정식 출범을 한다면 XR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내내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론칭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연초가 될 것이라는 말부터 5월, 7월, 10월 등등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론칭은 계속해서 되지 않았었죠.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으며 스파크 토큰이 곧 에어드랍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발자들의 경우는 송버드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많은 XRP 홀더분들의 경우는 송버드 토큰 에어드랍을 받게 되었죠. 지난 2021년 플레어 네트워크의 론칭 소식이 간절했던 이유는 XRP,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등등 먼저 네트워크 내에서 자산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도지코인에 대한 인기도가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론칭이 된다면 해당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플레어는 점차 소식이 뜸해지더니 아예 커뮤니티 내에서만 떠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플레어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며 트위터상에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지만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어차피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좀 기다리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2021년에 이제 불장을 제대로 타지 못한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플레어의 늦어지는 일정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 송버드 토큰으로 2021년을 잘 무마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만들려던 거대한 생태계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프로젝트들에게 관심을 빼앗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공격적인 언행과 본인의 비전을 여실히 보여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이 테라 재단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 이상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는 높은 이자율을 담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는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제공하며 이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탄생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XRP와 라이트코인 등 몇몇 코인들을 수용한다고 해서 플레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을 조금은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따라서 초기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높은 이율을 담보하게 된다면 초기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은 리스크는 높을지언정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가 그래왔듯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또 상당한 리스크 또한 수반이 되겠죠. 동시에 후발로 들어오는 이들은 더더욱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일종의 폰지 사기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플레어 네트워크의 측의 이제 발언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게 된다면 XRP 홀더들이 XRP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안고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무튼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1천억 개에 달하는 XRP 수량 또한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죠. XRP가 막대한 생태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동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합의 또는 승소로 가게 된다면 XRP는 두 가지 호재를 올 한 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 구축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생기며 리플이 자체 거래소를 세워 XRP를 미국 시장에 상장시킨다고 한다면 리플은 현재 가격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달러는 이미 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EC에게 발목을 잡혀 답답한 가격대를 현재도 유지해가고 있죠. 이 위대한 투자는 지루하지만 느리다는 문구를 얼마 전 한 책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는 오마의 현인이죠.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자 수많은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지금 당장의 XRP의 가격이 높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남들 다 상승할 때 찔끔 오르고 남들 다 하락할 때 이제 자기 혼자 앞장서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미워도 보이면서 욕도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고 이 빵형의 뒤통수 또한 한 대 시원하게 이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또 내가 매도할 경우에 왠지 모르게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게르게 코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과연 다가오는 7월 XRP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도 금리 인상의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빛이 나며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의 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하여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숏배팅을 하는 가장 현재 효율적인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지난 2008년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개발되며 탄생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이 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몇몇 개인들이 막는다고 해서 또한 몇몇 국가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흐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막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